자, 고등학교 1학년 천재밥 교과서의 허생전 문제풀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120문제 정도 조금 안 되게 들어가 있는데 과제집에 나와 있는 문제풀이를 함께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들은 선생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꼼꼼하게 오답 정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시간 정도 일단 예상하고서 수업을 촬영하게 될 건데 이 1시간 동안에 틀린 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건 사실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답들 같은 거 잘 생각하고 곰곰이 고민해 본 다음에 꼼꼼하게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옳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정리해 보시면 이건 정답이 2번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허생의 아내는 책만 읽으면서 생계에는 무관심한 허생을 질책하는 것으로 봐서 실리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초반에는 허생의 모습이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허생의 아내가 오히려 작가 의식을 대변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간단하게 1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소리도 리얼하게 들어가죠, 지금. 자, 페이지 넘기고. 자,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윗글의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이번에는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었냐면, 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여기 지문에 보시면, 외국과의 무역을 실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해외 진출 사상, 이게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언급한 거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이거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여기 지문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글의 처음 부분이에요. 처음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사삼책이 나오기 전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 부분에는 이완대장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그랬을 때 전체적인 글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자, 3번에 서술상의 특징을 골라보면 자, 3번이 가장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고요.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순행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 3번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이런 것들 확인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화는 나오죠. 이완과 이제 허생의 대화는 나오지만 이게 혼잣말하는 독백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자, 윗글과 관련하여 세 가지 계책, 요거 우리 이제 시사삼책의 내용이었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강조했지만 이 시사삼책의 내용은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세 가지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내용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나머지는 모두 맞는 것들이니까 한 번 더 암기해 주시고요.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시사삼책의 내용에서 사대부의 편협한 민족주의 역사관, 사대부들이 이런 민족주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 자체는 본문에서 언급된 건 없고요. 조선사회 경제구조를 비판한다라고 했는데 경제구조 비판하는 건 사대부들의 어떤 안이한 생각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단 언급이 된 거지 이건 앞부분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취약한 경제구조 비판하는 거가 시사삼책의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기억 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시대적인 배경이나 인물의 특징 이런 것들도 우리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허생은 사대부들의 옷과 머리가 오랑캐에 유래되었으니 중국처럼 바꿔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 허생은 중화주의 사상,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고 사대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걸로 부정적인 대상이 될 거예요. 근데 허생은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가의 대화 이후에 변 씨가 보기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허생이 A의 대답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정말 그러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매점에서 막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 방법 없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물자의 이동을 원활하지 못한 상태가 문제점이었고 생산되는 물자의 양도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 물자의 생산 증대하고 더욱 힘쓰도록 노력해야 되고 상인들은 유통을 하고 판매 증진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라에서는 이런 걸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라고 제시를 한다면
자, 2번이 정답이죠. 무역을 통해서 이런 것들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2번이 조금 가장 적절한 답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죠. 이거는 가볍게 읽고 넘어가주면 되고, 그다음에 7번. 나와 나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허상에 대화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나하고 다는 당연히 이제 그 이완 대장과의 대화에서 시사삼책에 대한 합리성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해 뒷받침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죠.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 밑에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건데 그 실리를 추구하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한 사람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대에 뛰어난 인물들이었지만 실제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로서 이런 두 사람을 또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자, 여기 8번 문제를 보면 기역 미음에 채워진 조건을 맞춰가지고 완성해 보세요. 허생은 누구와 누구의 일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존의 뭐에 얽매인 사대부들의 무능함을 비판하고 있냐면 자, 여기 지문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번호기와 그 다음에 무령왕의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이 번호기와 무령왕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명분과 실리 중에서 실리를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말을 좀 풀어서 적어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도 지문이 길죠.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장을 넘기셔서 9번으로 가시면 윗글에 나온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번에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나머지 한번 쭉 확인해 보면 어렵지 않고요. 저기 이완대장. 자,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로 그 다음에 허생과 변씨를 매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9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완은 작가의 비판 대상이 되는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명분과 실리 중에서 이제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이고 허생이 비판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게 제법 함정 문제인 건 뭐냐면 허생과 변씨를 매개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그럴싸하지만 허생과 그 다음에 이완대장을 매개하는 사람이 변씨라는 걸 기억해야죠. 그러니까 변씨에 대한 설명이지 이완대장에 대한 설명은 아니니까 9번의 정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건 정답이 리을, 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인물이 이용우생을 외치면서도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보여준다. 요건 암기할 좀 필요가 있어요. 허생의 한계점으로 기억해 두세요. 허생의 어쩌면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용우생을 주장하면서 실리를 추구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을 어느 정도 깔고 가고 있기 때문에 허생은 어느 정도 신분 제도를 인정하고 가는 거라서 근대화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빈섬의 성격으로 옳은 걸 골라봅시다. 가족을 바탕으로 한 농경사회 맞죠? 가족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농경사회 소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고 아내 될 사람 구해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무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맞는 겁니다. 그러면 1번하고 4번 중에 판단하셔야 되는데 자 디귿은 무조건 고르면 일단 안 되겠죠. 계급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한계라고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계급적인 질서라고 얘기하면 그를 아는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과정에서 그들 사이에서는 계급을 존재하지 않게끔 만든 거니까 디귿은 어차피 선택지 없으니까. 그다음에 주인공이 현실에 이상이 실현되지 않아 정착한 도피처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의 이상을 실현하지 않아가지고 도망간 건 아니지. 여기서 이걸 시험해 본 거지.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비범한 식견과 능력을 가진 허생이라는 영웅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이 등장하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그렇다고 허생이 주인공이지만 서술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 요거는 유지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12번의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자, B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B는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던 결말 처리 방식입니다. 자, 결말 처리 방식은 미완의 결말 구조고 일반적인 결말 처리 행복한 결말이 아니기 때문에 독특해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으면 자,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보면
여운을 남겨 독자인 상상력을 그 자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요거 잠깐만. 요거 가능한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문제 봅시다. 현실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한다. 요거 답이 지금 잠시만 확인해 볼게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 내가 답을 잘못 체크했군요. 잘못 체크했을 수 있어요. 자, 13번의 정답을 확인해 보면 자, 1번이 정답이죠. 선생님이 답을 잘못 체크했군요. 자, 실수했어요. 자, 이거 1번이 정답이지. 자, 현실의 갈등이 해결되었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죠. 갈등 해소된 거 아니니까. 자, 뭔가 좀 잘못 체크해서 이상한다 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 있죠. 요거 네 가지 다 꼼꼼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4번. 윗글에 대한 나타난 인물들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자, 또 14번의 정답 확인해 보시면 자, 이거는 2번이 정답이네요. 허생은 자신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하여 양반 계급의 불필요함을 이거 계급을 이렇게 타파한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허생의 한계점이라고 하면 계급의식 있는 걸로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니까 이거는 적절하지 않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15번. 자, 기역미음의 뜻풀이로 적절한 것, 이건 단어 뜻풀이 확인하고 가세요. 인사하는 예를 얘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부분에서 이제 처음 변씨를 만났을 때 모습을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어휘풀이는 시험 문제에 한 문제 정도 꼬박꼬박 나오니까 어휘풀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16번. 자, 허생이 A에서 시험한 내용, 자, 빈섬에서 시험했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종종 나왔던 내용인데, 빈섬에서 한 내용 아닌 것, 이런 거 찾는 것도 내용 꼼꼼하게 읽어주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지배층과 피지배층 구분이 엄격한 거 아니죠. 실제로 글을 아는 사람 데리고 나왔고 지배층과 피지배층은 엄격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17번 문제. 허생이 사재기한 거 어렵지 않죠. 품목 두 가지 고르면 우리 초반에 과일 매점 매석했고요. 제주도 가서 말총 매점 매석했고요. 그 다음에 당대 사회상 두 가지를 고르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는 당시의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다. 요거 한 가지랑 요거 많이 나오는 거라 아마 충분히 암기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대부들이 허례허식을 일삼는다. 이런 거 제사 지내기 위해 쓰는 것들이고 의복을 갖추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니까 모두 다 허례허식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리해주면 됩니다. 요거 암기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알맞은 것만 골라보는 겁니다. 자, 여기 골라보는 거 확인해 보시면요. 자, 18번. 자, 뭐지? 녹화 영상하는 부분이 화면을 가려버렸어. 자, 열알기에 수록된 한문소설 맞고요. 한문소설이기 때문에 번역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다음 허생이라는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주인공 허생이었고요. 다음 니은. 빈섬은 사회적 모순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과 저항의 결과물로서 현실의 세계와 단절된 곳이다. 무역했죠. 단절됐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적극적인 비판의 대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죠. 이거는 틀렸네요. 그 다음에 디귿. 허생은 작가가 지닌 문제의식을 대변하는 인물, 그죠?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서 등장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기역 디귿 맞고요. 기역 디귿 맞고요. 자, 그러면 미음만 잘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허생은 청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점차 넓은 세계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허생이 그래서 언급하는 건 북학이 아니에요. 북벌론을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북벌론을 하기 위해서는 청나라와 교류를 활발히 해가지고 적을 알고 나를 하면 백전백승이니까 그래서 이게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라는 설명 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1번이 적절한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19번.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거예요. 가볍게 읽고 넘어갑시다. 허생의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도적들이 허생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맞는 말이죠. 이거 결정적인 어휘풀이가 있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안 좋은 말로써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에는 이제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휘 변화 확인해 주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번 문제 넘어가 보시면 자. 윗글에 대한 윗글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죠?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과 명분을 중시하는 인물 간의 대화는 허생과 이완대장의 대화였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심화되고 결말 처리 방식에서도 갈등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21번.
자, 문맥을 고려했을 때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옳은 거 찾아보시면 정답은 3번이 정답이죠. 자, 나라의 근심을 없앤 허생의 모습을 통해서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를 부각한다.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거 설명할 때 두 가지 얘기했었죠.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가 드러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시의 지배층의 무능. 듣보잡 양반이 이걸 해결하는 거니까 원래는 지배계층이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2번. 자, 윗글에 드러난 사회상을 파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5번이 정답인데요. 사대부들은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에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사대부들은 산업공상의 계급의식에 얽매여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문장에서 미음을 한번 마하달락을 확인해 볼게요. 자, 사대부들은 모두 다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으니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대부들은 이제 허례허식에 이제 쌓여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계급의식에 쌓여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감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꼼꼼하게 잘 읽어줄 수 있어야 돼요. 계급의식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허례허식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면 좀 넓은 포괄적인 개념이지만 구체적으로 봤을 땐 약간 다른 핀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23번 서술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 역순행적 구성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긴 하지만 서술자가 끼어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낸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허생이 말하고, 그다음 변씨가 말하고, 그다음에 이완대장이랑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허생의 가치관, 이완대장의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4번. 빈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빈섬에 대한 설명인데요. 섬의 크기 작다고 얘기했죠. 이건 너무 답이 쉽게 나왔어요. 섬의 크기는 작다라고 나와서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없었다. 그래서 사실상 시작부터 실패로 본 겁니다. 다음 25번. 시대상 많이 먼저 물어보죠. 시험 문제. 시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보면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종실과 훈처, 권기들이 청과 친하기보다는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함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이건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고요. 훈척과 건기들이 청과 친하기보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면 그들과 결혼을 했겠지.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좀 추론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아요. 다음 26번. 자, 파에 밑줄 친 소설의 결말 처리 방식 또 시험 문제 나오죠. 결말 처리 방식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틀린 거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들 모두 맞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자, 허생이 제시한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 순응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자, 허생의 가치관이 너무나도 급진적이기 때문에 당시에서는 수용 가능하지 않다.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7번. 자,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모두 활용해가지고 작가 의도를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거 비판한다, 그 다음에 교류하는 건 당연히 청나라와 교류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허례허식은 당시의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내용 적어주면 되고 북벌론은 마찬가지로 북벌론의 계책을 얘기해주는 걸 써주면 되고 허생이 주장한다라는 걸 얘기해주면 되니까 이건 말로만 정리를 할게요. 자, 뒤에 모범 답안 참고하셔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대부들의 허례허식과 북벌론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청나라와의 교류를 촉진하자고 주장한다. 이렇게 하면 딱 맞아떨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28번. 자, 이용후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가장 낮은 것, 관련성이 가장 낮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이용후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먼저 배불리 먹고서 그다음에 나중에 얘네들을 이제 뭘 해야 할지에 대한 걸 고민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모두 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덕불고 필요린 이 부분 있죠. 그래서 덕이 있는 걸 걱정해야지 사람이 없는 걸 걱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신뢰라는 부분보다는 사대부의 바람직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2번이 적절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허생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는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틀린 것만 체크하면 되겠죠.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이야기에 등장하는 부차적인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한다라고 하는 건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소설의 그냥 가장 기본적인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에 30번.
허생의 성격과 거리가 먼 것, 자, 허생의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죠. 훈척과 권기의 재산을 몰수하여 군사력을 강화한다. 재산 몰수하는 건 맞아요. 근데 군사력을 강화하는 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명나라의 후손을 후대하는 것은 장차 이 둘 간의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함이니까. 자, 31번.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여기 보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여기 뭐 말이 안 되죠? 자, 정승 이완을 배려한 변씨의 조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니은에 나와 있는 거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 기다리게 했다라고 하는 건 조치 배려하는 건 아니에요. 배려했다면은 허생을 배려했겠지. 왜냐면 미리 사전에 얘기하지 않은 불청객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화자의 태도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자, A, B, C를 쭉 확인해 보시면 자, ABC에 나와 있는 내용들 쭉 읽어보면 뭐 대상들이 있죠. 뭐 상복이라든지 그다음에 오랑캐, 그다음에 상투, 너풀거리는 소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나머지는 모두 다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3번에 나와 있는 것 여기 보면 오랑캐의 목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상이었죠. 왜냐면 실리를 중시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가를 보시면 자, 가의 이유를 보기의 조건에 맞춰 가지고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가에 써 있는 내용은 저들도 자기네들에게 친근해지고자 우리를 보고서 반드시 기뻐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허락해 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한 다음에 충분히 명분을 쌓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청나라가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고 친하게 지내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지문에 써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 있네요. 자, 만주족이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천친 못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좋을 겁니다. 라는 걸 맞춰가지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4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옳은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이런 거는 좀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시험 문제 출제될 때는 지문의 성격에 따라서 정답과 오답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의 현실성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가능한 답일 수 있어요. 왜냐면 처음 글이 시작되는 부분에 목적골 얘기도 나오고 뭐에 뭐 있고 묘사하는 장면도 나오니까. 하지만 이 지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문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건 맞는 답을 골라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서술자 아까 개입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선택지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은 충분히 연습이 될 테니까 꼼꼼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정답이 몇 번이냐면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답 체크하시고요. 대의 명분을 내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질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미음을 보면 번호기하고 무령왕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건 대의 명분이랑 관련이 없지. 실리를 중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조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완전히 틀렸네요. 자, 그 다음 36번으로 가보시면 자, A를 보기와 같이 희곡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이것도 이제 희곡으로 각색한 부분이 비교적 짧은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하시기는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조선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겠죠? 그래서 A 부분에서는 경제 구조가 취약하고 이런 것들 내용 확인해 줄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허생전의 시사삼책은 반드시 암기해야죠. 이렇게 대놓고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했어요. 그런데 키워드로 중심으로 외우라고 얘기했죠. 7글자로 외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적극적 인재 등용, 그다음 명나라 후손 후대, 청나라 교류 촉진 이렇게 외우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두 다 7글자씩 해가지고 총 3개 이거 반드시 암기하고 꼼꼼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서술형을 내는 학교들은 이런 거 좀 단독으로 내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38번 기억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정답을 확인해 보시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허생은 디귿이 기억이나 니은에 비해 실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요게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에 청나라와 교류 촉진하는 것 요걸 언급한 게 본문에 써 있죠. 그래서 쉽게 정답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허생이 비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쉽죠? 어려우시. 그 다음에 40번.
자, 결말 처리 방식 또 시험 문제 나오네요. 결말 처리 방식은 항상 꼼꼼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결말 처리 방식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머지들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보편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은 아니죠. 보편적인 건 권선징악의 닫힌 결말 구조예요. 그러면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요건 정답이 될 수가 없네요. 자, 그다음 또 질문이 길어요. 자, 뒤로 넘기셔서 41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에 밑줄친 A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빈섬이 될 것 같아요. 자, 빈섬이 되는 부분이니까 자, 빈섬은 이제 이상국가를 시험하기 위한 내용이니 3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자, 이상국가를 시험하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밑에 나와 있는 42번으로 갈게요.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걸 모두 골라봅시다. 정답은 두 개예요. 자, 먼저 2번 정답 체크하셔야겠네요. 당시 활발한 유통체계 아니지. 활발했으면 얘가 멸전멸석해서 사재기에서 성공할 리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미음. 반대되는 인물상으로 무령왕을 바로 뒤에 제시함으로써 부정부패를 일삼는 지배층의 횡포를 이제 더욱 부각한다라고 했는데 반대되는 인물이 아니지. 내가 추구하는 인물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 5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43번 문제. 자, 나에서 알 수 있는 변씨의 역할이에요. 자, 변씨의 역할은 당신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벌었습니까? 라고 하는 건 인물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Q&A 시간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했죠.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는 구조로 이야기하니까 요거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4번. 자,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 유형도 잘 봐야 돼요. 옳은 거 찾는 문제가 아니라 틀린 거 찾는 거니까 맞는 말 동그라미, 틀린 말 X 이렇게 체크하는 습관을 좀 들입시다. 자, 틀린 거 여기 너무 쉽게 나왔어요. 변 씨는 처음 보는 학생에게 큰 돈을 쉽게 빌려주는 것으로 보아서 식견이 좋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어떤 해안을 가지고 있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자, 그다음에 서연이 틀렸죠. 늙은 할미는 변 씨에게 허생의 만행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서술자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45번. A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거 찾는 문제죠. 자, C를 통해서 5번이 정답인데요. C를 통해서 현실성이 없이 허울뿐인 북학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대시로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북학이 아니잖아. 글에 제시되어 있는 건 뭐예요? 북벌이죠, 북벌. 그리고 허생은 배우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 배우는 이유도 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한 장을 넘기시면 46번입니다. 이거 빈칸 채우기 나오면 뭐 어렵지 않죠. 지문 꼼꼼하게 읽으면 이런 것들은 쉬우니까. 자, 삼고초려. 자, 이제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세 번 찾아갔다. 그래서 임금이 뛰어난 인재를 얻기 위해서 직접 찾아갈 수 있느냐 했더니 못 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다음에 내용일치 문제네요. 47번은 전형적인 내용일치 문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였어요. 자, 이건 정답이 4번이네요. 허생의 제안에 대한 이완의 거부는 왕권 유지와 자신의 실리를 추구한다? 아니지. 명분을 일삼는 거고 허례허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못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48번입니다. A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 이것도 내용일치 문제로 가볍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죠. 청나라의 세력이 확고한 상황에서 북벌의 명분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북벌의 명분을 다시 수립하는 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선 요거가 가장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A의 부분은 뭐냐면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서는 되는 법이 없고 해가지고 위장전술 발휘해가지고 자제들 엄선해가지고 문화 수용하고 이런 얘기인데 요것들은 모두 다 북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북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그래야 얘네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거의 핵심이에요. 그다음에 49번. 시사삼책 내용 꼼꼼하게 정리하라고 얘기했고 이거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인재등용, 삼고초려, 그 다음에 취약한 경제구조 얘기는 아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명나라 후손 후대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와의 교류 촉진이니까 근데 여기 명나라가 아니지. 그러면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네, 50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건 정답이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거 어렵지 않죠? 허생은 기본적으로 명분과 실리 중에서 자,
실리를 더 중요시하죠. 이거 동그라미 있어야죠. 그래서 명분과 실리 중에서 실리를 중시하는 인물이니까 50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1번으로 갈게요.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서술자에게 매번 나오죠.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고요. 자, 이런 삼각관계, 이거 너무 웃긴다, 그지? 삼각관계, 이런 것들 말이 안 되죠. 자,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서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전달한다. 그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서로 이야기하면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요약적으로 제시하죠. 늙은 할미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52번. 가마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자, 허생이 한 행동으로 인해서 변씨가 라에서 허생이 할 행동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허생이 한 행동을 통해서 변씨는 라에서 허생이 한 행동을 예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용 일치의 문제니까 가볍게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다음 여기 인터뷰 가상으로 한 건데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 찾는 문제였어요. 자, 쭉 확인해 보시면 2번이 정답이죠. 백성들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거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나라가 병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돈 많이 가진 자가 이걸 할 수 있는데 그걸 해버리면 그 사람은 더 부자가 될 테니 안 좋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취지였어요. 그 다음에 54번 A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B는 만금을 빌렸던 것이 당신에게 돈 빌렸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라는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A는 안색에 부끄러움이나 비굴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돈을 빌리는 태도에서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였고 당신에게 돈을 빌린 것은 좀 내가 사대부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 그땐 부끄럽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라 자, 5번을 정답으로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상대방에게 물질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기에 느끼는 감정이었고요. 그러니까 얘는 느끼지 않은 거지. 근데 본문에서 이거는 이런 부끄러움이고 그다음에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더 우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부끄럽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사대부의 면목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리를 나타내는 한자성어로 적절한 것은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좀 많이 얘기했었는데요. 옳은 거 찾아주면 1번이 정답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다라는 의미의 기억을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확인해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확인해주고요. 뭐 나머지 한자성어들은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 있고요. 뒤에 해설에도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기시고 페이지 넘기셔서 56번으로 갈게요. 자, 보기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끼리 한번 묶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서술자의 개입 또 나왔네. 아니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지명 사용하는 건 목적골 나오죠. 그럼 사실성 높여주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네요.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서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한다라고 했는데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가지고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라는 건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다음에 인물 간의 대화로 시대적인 흐름 파악할 수 있죠.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주면 3번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쓰고 정리해 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권위는 인물의 중재 이런 건 안 나오죠. 그리고 해소되지도 않았고 끝날 때까지. 그다음에 공간의 이동도 중요하죠. 공간의 이동,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 모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옳은 것 찾는 문제예요. 답 너무 쉽게 나오죠? 그래서 변씨는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줄 아는 뛰어난 안목을 지닌 인물이다. 그래서 57번의 정답은 1번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58번 감상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보기의 내용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배경 지식으로 도움이 되는 지식이니까. 18세기 후반의 조선 사회는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사회 현상의 곳곳이 나타냈던 역사적인 전환기입니다. 과도기라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요런 연연 화폐 경제 그다음에 농업 생산량의 향상, 부의 축적 그래가지고 몰락양반 생기고 중인 이런 성장하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했습니다. 다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사회적으로는 전란과 지배계층의 무능함으로 인해서 삶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유랑하거나 도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병자호란 이후에 청에게 당한 치욕을 씻어내려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북벌론도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빈섬에서 허생과 도적이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던 것은 발달된 농업기술로 인해서 생산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가 아니지. 이 3년 먹을 것 이런 거 비축해갔다라고 하는 건
농업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요게 아니라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무역을 위해서 교류를 활발하게 했다라는 건데 그거는 문제점으로 등장한 거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다음에 59번.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거는 이제 빈민 구제하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이 왜 엉뚱하게 나왔네. 자, 빈민이 구제되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축적하는 모습도 보여주죠. 빈섬에서 했던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벼슬에 대한 성취 욕구가 큰 주인공의 이상이 실현된 공간이다 했는데 이거는 실패한 거고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이런 거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정답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B를 보게 되면 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해가지고 명분을 중시하고 실리를 업신여기는 그런 대상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 정답이죠. 번옥이랑 무령왕 얘기를 하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1번. 자, 여기 중간에 A 부분 보시면 자, 허생이 종적을 감추는 무슨 결말 구조냐면 미완의 결말 구조 또는 열린 결말 구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비범한 인물이 부각이 되고요. 그 다음 결말 구조를 이런 미완의 결말 구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들 쭉 정리했습니다. 자, 여운을 남기고 독자의 궁금증, 호기심을 유발하며 그 다음에 허생의 생각이 좀 당시에 받아들여지기 힘든 급진적인 것이었음을 드러낸다.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매번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학습 목표를 잘 맞춰가지고 꼼꼼하게 내용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62번. 문맥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A에 들어갈 한자 성어는 이거는 이제 본문 잘 외우면 되고 아까랑 같은 문제죠. 참고초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자, 나와 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작가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문제점은 요거였어요. 허례허식 일삼는 모습들, 사대부는 부정적인 대상이다.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옳은 거 찾는 문제네요. 이것도 내용 일치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답은 3번이 확실하네요. 허생의 말로 보아서 당시에 가족을 이루고 살며 자 그래서 가정을 기본으로 하고 농업에 종사한다 농경 사회를 기반으로 산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모습들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빈섬에서 데리고 갈 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고 이런 얘기 했던 게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 65번 문제로 갈게요. 자 65번에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거 찾는 문제. 자 여기 말총인데요. 말총은 이게 그럴듯한데 모든 백성이 아니지. 이건 양반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 4번이 틀렸구나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66번. 허생의 말이나 행동을 근거로 삼아가지고 허생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허생의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아보면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이죠. 이완대장에게 하는 말 중에서 사대부를 비난한 것으로 봐서 허생은 자신이 사대부인 걸 부끄러워한다가 아니라 사대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게 아닌데 사대부인데도 불구하고 사대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67번. 자, 바르게 연결된 거 이거는 5번이 정답이죠. 제야에 숨어있는 고수 이런 말 할 때 그래서 이런 건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 어휘풀이는 항상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한 문제 정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하고 라에서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당시의 시대상이에요. 당시의 시대상 이거 매번 똑같이 나오죠. 당시 조선 경제는 경제 구조가 매우 취약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이 가난에 이제 허덕이고 있는데 그걸 구제하기 위한 사상은 이용우생 사상이다. 이런 것들 이제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이라는 단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라는 말 꼭 넣어주고요. 그래서 흐름을 좀 잘 파악하고 조건에 맞춰 쓰는 연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69페이지로 가보시면 윗글의 제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재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소재에 대한 설명인데요. 쉬웠습니다. 자, 5번이 정답이죠. 말총은 남성들의 옷차림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소재로서, 재료로서 당시 예법을 중시하는 양반들의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잖아. 부정적인 모습이지. 자, 그러면 70번.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평범한 여기 미음 있죠 위에.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뿐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삶을 살다가 도적이 된 이유가 주체적인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지.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71번.
다음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르게 평가한 것은 그랬어요.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아내는 허생의 상행위,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와 이상국 건설을 시험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만약에 아내가 계속해서 그냥 생계를 유지했다면 허생은 글 공부 끝나고 시험도 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이렇게 좀 들들 볶았기 때문에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펼쳐진 거죠. 자, 그 다음 72번으로 갈게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입니다. 적절한 것, 옳은 것 찾아보세요. 자, 옳은 것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죠. 이완 대장은 집권층이 실리를 중시하며 임금과 사대부들의 체면과 예법을 지키려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확인해 보면 이완 대장은 집권층의 실리를 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조금 그런데 집권층의 실리야. 그다음에 임금과 세대부들의 체면과 예법을 지키려 한다라고 해서 이때 실리를 명분과 실리에 초점을 맞추는 긍정적인 의미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거야. 이제 학교 선생님 시험 문제 참 이제 이렇게 좀 심리 좀 많이 쓰시지. 그런 의미로 좀 파악을 해줘야 돼요. 말이 조금 이상한 느낌이 있겠지만. 그다음에 73번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 찾는 문제죠. 이것도 A는 결말 처리 방식.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얘가 맞구나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해주고 가는 게 좋겠네요. 다음 74번. 허생이 이완대장에게 제시한 시사삼책 중에 첫 번째면은 적극적 인재 등용, 키워드는 시사삼책 중에서 한자성어 삼고초려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5번으로 갈게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자, 허생이 빈섬에 실현한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쉬웠습니다. 2번이 정답이죠. 자,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제정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애초에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가나에 대한 설명,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거 찾아주면 자, 5번이 정답이죠. 자, 여기 가는 우리 허생전이고 나는 이걸 살짝 다른 관점에서 만든 허생의 처라는 또 다른 글이에요. 근데 허생의 처는 본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행복하게 사는 삶,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게 좋은 세상을 살도록 해주는 것을 바람직한 생각으로 삶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77번. 기역미음에 대한 의미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문제입니다. 자, 떠돌아다니는 유민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했는데 이렇게 얘가 떠돌아다니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겠니? 자, 지금 상태가 그래도 자, 이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확인해 보면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겠지라고 하는 건 이거 떠돌이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 답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78번. 다음 보기는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어요. 자, 여기 이제 보기에 대한 나에 대한 해설이 보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 찾아보면 5번이 정답이죠. 허생의 철을 통해서 남성 중심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사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건 우리 글은 이거 해당 사항 없어요. 우리 글이 무슨 가부장적인 사회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랑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79번으로 가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묘사를 통해 인물이 처한 현재의 처지를 드러낸다. 자,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처지를 드러낸다라는 건 가능한 설명이겠죠. 우리 이거를 간접제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확인해 보면은 실제로 돈 빌려 갔을 때 페포파립이라고 설명했었죠. 가능하고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3번에 영웅의 고난과 역경 극복 과정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했는데 자, 영웅이 고난과 시련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뭐 극복 과정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핵심은 허생은 영웅적 면모가 있긴 하지만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야기가 펼쳐진다라고 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다음 밑줄친 부분과 관련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보면 3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 해서 보면 허생은 사재기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었던 당대의 상인들의 행태를 비판한다고 볼 수는 없죠.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니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이걸 하면 안 된다. 나라가 피폐해진다. 라고 해서 경계했었던 내용이죠. 자, 81번 본문에 나와 있는 한자성어죠. 이제 철저하게 잘 암기하시고요. 자, 대경실색입니다. 자, 그래서 어휘풀이 잘 신경 쓰시고 한자성어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82번. 자, 마글의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을 보게 되면 기억을 가리키는 표현을 3어절로 쓰래요.
조선사회 지식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거 우리 나올 때 얘기하는 거죠. 글 아는 사람.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3어절 띄어쓰기 2번. 그리고 허생이 왜 얘를 부정적으로 대상으로 봤냐면 부정적으로 대상으로 봤던 건 이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이때 화근이 이 글을 아는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이 허생이 만들어 놓은 사회상에서 이제 글을 아는 사람이 군림하고 지배계층이 될 수 있으면 허생이 꿈꿨던 유토피아 이상세계가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얘를 이제 데리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장차 일어날 수 있는 화근. 그래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도 엿볼 수 있고요. 자, 83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꼼꼼하게 봐야 할 거. 다양한 공간과 이동에 따라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공간의 이동이니까 가능한 설명이죠. 근데 우리 지문엔 이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확실한 답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 지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인물 간의 대화가 전개되면서 갈등이 나타나죠. 왜냐면 이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자, 84번. 윗글의 내용과 관련된 진술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건 정답이 5번이 정답입니다. 허생은 이완이 임금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는 신하임을 알고 크게 분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문에서는 임금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허생이 화를 낸 이유는 신임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신임을 받고 있으니 넌 간신이야. 간신은 죽어줘야겠어. 해서 칼을 뽑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85번. 허생의 입장에서 윗글에 등장하는 이완이라는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해보면 이건 뭐 쉬운 문제네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죠? 명분에 얽매여 실리를 추구하지 못하는 인물. 근데 아까 실리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였던 거고 이때는 긍정적인 의미의 실리로 쓴 거고. 자, 그다음에 86번. 보기를 바탕으로 했을 때 허생전의 결말 처리 방식 파악한 효과로 무엇인지 이걸 써보세요. 근데 인물의 면모를 드러내는 거니까 허생의 이인다운 면모가 부각된다. 이인다운 면모.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 좀 독특하다. 그리고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뭐 여운을 준다, 상상력을 만든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 될 거겠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페이지 지문 길어요. 여기 넘기시고요. 자, 87번으로 갈게요. 자, 낱말 뜻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거 한자성어랑 뜻풀이 이런 거 본문에 있는 거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어요. 써있는 어휘에 반대로 써있기 때문에 오답이죠. 기쁘거나 달가워 기분이 좋게 라는 말이 흔연이었어요. 흔히 흔쾌히 이런 정도의 의미로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자, 허생이 했던 행동들이 나의 자그마한 시험이죠. 자, 그래서 최우선 목표로 했던 것, 그 많은 행동들 중에서 우선으로 했던 건 무엇이냐면 빈섬으로 들어갔던 취지를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이 정답이죠. 자, 얘네들 구제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빈민구제. 여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래서 치안 유지하고 도적들 없애고. 자, 그 다음 89번 문제입니다. 자, 가에 나와 있는 밑줄친 부분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요거 정답 몇 번이냐면 틀린 거는 아이고 화면이 멈춰라. 자, 3번이 정답이죠. 자, 화면이 계속 이렇게 됐다. 자, 이게 손이 터치가 되니까 중간중간에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터치가 돼가지고 중간중간에 화면이 이렇게 막 나가네요. 자,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인 기반조차 없는 피지배층. 이거는 맞는 말이야. 근데 얘가 나쁜 건 아니지. 자기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렇게 된 거니까 얘네들이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으로 갈게요. 기역 미음에서 묘사된 허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4번이 정답이에요. 자, 여기 보면 글을 아는 사람을 화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허생이 자신이 글 공부에 매진한 걸 후회한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대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부 중에서도 바람직한 사대부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대상이 잘못됐다라고 꼬집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수학처럼 딱딱 잘라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자, 다음 91번. 허생이 상행위를 했을 때 작가가 비판하고자 하는 바 적절한 것을 골라보면 만냥으로 흔들리는 경제 규모, 취약한 경제 규모 A 가능하고요. 재산과 예법에 집착하는 사대부들의 행태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국벌을 외치나 경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 아니지. 앞에 거랑 이거는 완전히 별개로 떨어지니까. 그다음에 탐관오리가 백성들을 착취하는 걸 막지 못하는 지배계층, 지배계층의 무능에 대한 얘기는 상행이랑은 거리가 멀죠. 1번이 정답이네요.
자, 92번. 윗글을 창작했을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지문을 만들어낼 때 고려한 내용이 아닌 것. 자, 이거는 지문의 그냥 특징이라고, 이 글의 특징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랬을 때, 자,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5번이 정답인데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주인공이 반동인물과 갈등을 겪다가 비번 능력으로 해결. 자, 이거는 이걸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였냐면 갈등 해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번. 섬과 율도국을 비교하며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학교별로는 이 율도국이 자습서에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는 학교들도 있었으니 이거는 우리 자습서 읽을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세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문제죠. 틀린 거 찾는 건 정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 정답이에요. 왜 3번이 정답이냐면 율도국은 홍길동이 이룬 성과고 섬도 허생이 이룬 성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개인적인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만들어진 거라 둘 다라고 해당을 해주면 돼요. 둘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94번으로 갈게요. 자, 가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우리 가의 밑줄 친 부분 확인해 보면은 허생의 지금 모습, 처지를 알 수 있죠. 배경 묘사를 통해서 허생의 처지를 드러내는 말이니까 인물의 신분과 처지, 몰락양반이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B 부분을 보게 되면 행색이 꾀죄죄하지만 하는 말이 간단하고 눈빛이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거니까 자기의 말하는 거에 소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 요 한자성어 좀 익숙하진 않죠. 근데 이거 문제 풀 때 나머지를 모두 알고 있는 한자성어 유명한 거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직하고 굳세며 올곧은, 그 다음에 굽히지 않는, 꾸밈이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면 됩니다. 강의 목률이라는 말도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세요. 96번. A 부분에서 인물을 설명하는 방법과 유사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A 부분은 허생의 인물을 묘사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묘사하는 느낌을 찾아주게 되면 정답은 4번입니다. 묘사라고 하는 건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니까 여기 보면 누, 어룩, 어둑어둑한 산, 앞으로 폭이 넓게 흐르는 검은 강물이 있고 산 마루의 들판으로 검은 강물 위로 쏟아져 내려오고 파란 별들, 바야흐로 숨이 고비에 찬 아스칸 밤중이다.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7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조선 후기 이용우생의 실학사상 이용우생이라는 말 잘 기억해 두고요. 먼저 배불리 먹인 다음 나중에 뭔가 생각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 자, 박지원의 국학론 이런 것들도 이제 실려 있고 열아일기에 들어가 있는 한문 소설입니다. 자, 이건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이에요. 특정 배경 속에서 인물이 직접 사건의 이야기를 서술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우리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래서 우리 글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전지적 작가 시점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98번. 문제 풀다 보면 사회상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아주시면 정답은 자, 3번이 정답입니다.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라는 말은 좀 극단적인 거고 본문에 언급된 건 아니에요. 만냥이라고 해가지고 화폐는 유통이 되었죠.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취약하다라는 거지 화폐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9번.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성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틀린 것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건 정답이 몇 번이냐면 자, 1번이 정답입니다. 독서를 하면 10년 뒤 벼슬에 나갈 생각을 한다라고 했는데 허생은 출세를 하기 위해 생각하는 건 아내의 모습이지. 왜냐면 글 공부하는 목적을 왜 가지고 있지 않고서 공부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벼슬에 나간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아요. 허생은 인격 수양을 위한 방법으로 이걸 한 거니까. 자, 그다음 100번. 벌써 100번이네. 자, A2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알맞지 않은 거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정답이 이런 모습은 너무 적절하지 않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가볍게 읽고 넘어갈게요. 그런데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맞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답은 너무 뻔하니까 나머지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꼼꼼하게 오답 정리하세요. 내신은 꼼꼼하게 정리한 친구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01번. 기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빈섬으로 가가지고 빈민구제하고 이렇게 다 된 거예요. 도적들 양민으로 살게끔 만들어줬고요. 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5번이 정답이에요. 먼저 바람직한 문화를 건설하고 그 토대로 경제적 안정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이거 선후관계가 바뀌었지. 여기 써있는 이용우생의 내용을 정반대로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틀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102번으로 가볼게요. 윗글의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을 골라보세요.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문제네요. 자, 나머진 모두 맞는 설명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5번. 이화는 조선 사대부들이 지닌 백이민족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질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백이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질책한다라고 하는 건 초점을 맞춰보면 이화는 이거 높게 평가하겠지. 근데 이 박지원이 이거는 오랑캐 상봉 모습이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이화를 쓰는 게 아니라 허생을 써야겠지. 그래서 이게 5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103번.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데 우리 지문에 해당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맞춰주는 문제예요. 자, 일단 행복한 결말은 아니죠. 미완의 결말 구조를 처리한 거니까. 자, 가는 다 제끼시고. 그 다음에 비범한 주인공을 설정하다. 이건 가능하지. 화생은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웅적인 면모도 드러나니까. 그 다음에 권선징하고 우리 관련 없죠. 자, 그 다음에 이러면 얼추 윤곽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시간적으로 전개하는 순행적 구성 취하고 있죠. 그러면 나하고 라 맞으니까 정답은 벌써 나왔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에서 허생이 104번 문제 사대부에게 요구하는 바람직한 태도는 그거 써주면 되겠지. 명분보다는 실리를 중시해야 된다. 근데 허생은 뭐를 하기 위해 뭐를 하기를 요구하기 있다라고 했는데 허생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번호기와 무령왕의 예를 들면서 예법과 명분 중에서 예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명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실리를 추구해야 하는 태도를 이제 태도를 갖추기를 태도를 갖기를 이제 바라고 있다,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주관식 서술형은 조건에 신경을 쓰세요. 문장을 잘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핵심만 잘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105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틀린 게 아니네요. 옳은 거 찾는 문제예요. 자, 이거는 정답이 국문 아니죠. 한문 소설이에요. 2번이 정답이죠. 외양묘사를 통해 주인공의 처지와 신분을 드러냅니다.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06번. 자, A2에 대한 어휘풀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우리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된 거니까 어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답은 이거는 좀 문제가 너무 좀 치사했는데 4번이 정답이에요. 충청, 경기, 그 다음에 전라 요 세 지방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고 했는데 삼남 지방은 여기 세 가지 지역에 대한 이제 길목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그다음에 여기가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였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이 나왔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06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충청, 전라, 경상이네요. 충청, 전라, 경상. 경기가 빠져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 지방을 아우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어휘를 좀 꼼꼼하게 암기하는 게 초점이에요. 107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문제네요. 자, 이거는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여기 보면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라고 했으니까 흔쾌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금은 나라의 경제 형편을 시험하는 계기이자 변씨가 허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치는 미천이다라고 했는데 변씨가 허생을 통해서 이거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변씨도 시험해 보려고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8번. 허생이 당대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대책, 시사정책이죠. 근데 그거 중에서 기억에 해당하는 걸 찾아주면 돼요. 자, 기억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자, 우리 앞에서 봤던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예요. 그럼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도와줬던 얘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줬다. 그 얘기를 써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대책을 이르는 다음 절은 네 글자니까 시사삼책이고요. 이 시사삼책 중에서 명나라 후손을 후대한다. 요 얘기를 맞춰줘가지고 이제 또 예전에 도움받았던 얘기, 요 얘기를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위 작품의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서술자의 개입은 없다. 이런 걸로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시면 5번 간단하게 답 나올 거고요. 그다음 110번. 허생의 계책에 대한 이완의 입장, 그것도 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세 가지 계책은 자, 변발과 호복은 사대부들의 예법에 어긋나니까 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또 결말 처리 방식이죠. 이거에 주는 효과, 이것도 단순한 문제들이니까 미완의 결말 구조로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여운을 남겨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문이 길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네요. 드디어 거의 다 끝나갔어요.
자, 윗글에 나타난 허생이 구상한 이상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모두 골라봅시다. 허생이 꿈꿨던 이상향은 첫 번째, 지배계층의 횡포가 없겠죠. 그래서 글 아는 사람 데리고 온 거고 농사 기반으로 하고요. 무역도 했습니다. 그럼 벌써 1번이 답이 나오네요. 그다음에 경제적 풍요로움까지 이루는 사회 문물 정비 후에 이게 제법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순서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용후생의 의미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도덕교육 요거 고도의 윤리성을 갖췄다 이런 것까지 말하기는 조금 적절하겠죠. 적절하지 않겠죠. 자, 그다음에 밑줄 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모두 골라봅시다. 자, 이거는 정답이 4번하고 5번이 정답이에요. 변씨와 각별한 사이인 이대장에 대한 허생의 친근감, 이거 친근감 드러내는 거 아니지. 그 다음에 유비와 제갈량의 일화를 바탕으로 한 대화, 그 삼고초려, 제갈량과 같은 인재가 부재하는 조선에 대한 한탄, 아니지. 이거 부재한 게 아니라 제야에 묻혀 있어. 숨은 고수들이 많아. 근데 이걸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지. 자, 그다음에 114번. 감 아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마지막 문제예요. 자, 틀린 거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정답은 자, 2번이 정답이에요. 꾀지제한 행색에 허생을 치근하게 여겼다, 불쌍하게 여겨서 준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건 정답이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쭉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조금 공부하는데 힘든 친구들은 요 문제풀이 수업을 이런 식으로 쭉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가면 1시간 동안에 문제풀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혼자 푼 다음에 해설 강의 참고하거나 잘하는 친구들은 어차피 뒤에 해설 보고 그 다음에 꼼꼼하게 점검할 테니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앞에 선생님이 자습서를 좀 넣어놨기 때문에 자습서 개념을 꼼꼼하게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 동영상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문제풀이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